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참, 남편이랑 얘들 모시고 살기도 퍽퍽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절 못 잡아먹고 안달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과 저는 형식적인 맞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었고, 동네에 있던 중매쟁이 아줌마가 싱글에다가 나이도 4살 차이로 딱 알맞다며 맞선 자리를 주선하셨어요. 물론 그 대가는 저희 엄마한테서 돈을 받으셨고, 아마 시어머니께도 맞선을 대가로 일부 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게 돈 받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중매쟁이가 소개해준 상대니까 적어도 기본은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름 남자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제법 화장도 예쁘게 했고 앞으로도 중매가 몇 번 더 있을지 모른다며 그날에만 입을 정장옷까지 하나 새 걸로 준비해서는 입고 갔죠. 근데 남편은 생각보다 기본 이상이었어요. 맨날 또래의 청바지 입은 친구들만 보다 회사 다니고 양복 입은 사람을 보니 제가 다른 세계 사람 같다면서 어디다 눈을 맞춰야 할지 몰라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을 했고 20대 때부터 오로지 이 남자 옆에서 붙어 살면서 자식도 둘을 낳고 나름 열심히 내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시어머니가 별나시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저한테 뺏긴 게 못내 아쉽고 서운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그냥 제가 며느리라 미우셨던지 그렇게 뭐 하나 시켜먹지 못해서 늘 안달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남편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 저도 옆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 있었을 뿐인데 거기 그러고 서 있지 말라며 저를 망신 주는 말로 불러내서는 인사도 생략하고서 부엌에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남편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마음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야 뭐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어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했던 때였던지라 별다른 말대꾸를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 채 시어머니 말씀에 굽신거리기만 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도 맘이거든요. 딸이 둘인데 아들 하나 더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며 애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는 나이가 되어서까지 제 앞에서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라며 흉을 보셨고 제가 도시로 이사를 나오기 직전까지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볼 일도 없는데 일부러 볼 일을 만들어서는 제 옆에 와서 닥달을 하고 잔소리를 하시다가 급기야 아들 타령을 하며 아들 낳으란 소리를 1시간 넘게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둘째가 엄마를 부를 때 며느리라며 부르기도 했었다니까요. 옆에서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 하면서 아들 타령을 하시는 바람에 둘째가 그 말과 말투를 그대로 배운 것이었죠. 천만다행히도 둘째는 저한테 아들 타령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허구한 날 제 배를 만지면서 조그만 배가 튀어나와 있으면 엄마 여기 아들 있어? 하면서 시어머니 말투를 쏙 빼닮은 채로 저한테 물어보곤 했고 그때마다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돋아 죄 없는 아이로 혼내곤 했습니다. 절대로 할머니 말투를 따라하지 말고 배우려 하지도 말라며 그때 제 손으로 아이 등짝을 때리던 순간은 아직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는 기억 중 하나예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과 더불어 집에 하도 찾아오는 듯한 그 더럽고 짜증나는 버릇은 저희 네 가족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뚝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이 머니까 노인네가 더 이상 찾아오기도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도 타지 와서 애들 학교 문제에 직장일까지 더해져 각자 정신이 없어 시부모님을 챙겨드릴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은 명절에나 가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 바람에 참 이제서야 마음 편히 결혼 생활을 좀 해본다며 전 누구보다도 저희의 도시살이를 좋아라 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아서 아이들을 더 웃으며 키워내고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것에 쫓기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지라 남편에게 애먼 닥달을 하지도 않으니 우리 남편도 그런 저를 보기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진작 좀 웃고 살지 그랬냐며 본인 잘못으로 제가 웃음을 잃고 살았던 것 같다고 미안해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자지러지게 스윗하던지요. 자연스레 부부 금슬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희는 타이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또다시 임신을 했고 막내로 아들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소원하시는 것을
결국 들어드린다며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딸 둘에 아들 하나라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제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손주가 보고 싶어 전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는 저희 집에서 그냥 숙식을 하신 겁니다. 꼭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무작정 제 아들을 보셨고 그럴 때마다 아주 저를 향한 잔소리가 하늘을 찌르셨어요. 대다수는 먹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야 다 같이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전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저녁을 왜 6시에 안 먹냐면서 시어머니 입은 입도 아니냐고 저녁상을 2번 차리라고 해서 그 1시간을 못 기다리고 배고프다며 보채는 시어머니를 위해 제가 저녁상을 2번 차려내며 살았답니다. 그마저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집으로 들어가 사시게 되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는 정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아주버님네는 저희 집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첫째 형님이 어려우신지 한 번은 잔소리 안 하시고 밥 달란 소리도 편하게 못 하시는 분께서 그 속마음을 저한테 푸시는 건지 꼭 저희 집에 와서는 밥 달란 소리를 하시며 며칠 굶은 사람 마냥 퍼주시고 계시고 이제는 아들 낳으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다른 잔소리를 생성해내시면서 제 귀딱지가 마를 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네 산책한다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지나가다 들리신 거였죠. 그렇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샤워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드시는 거였어요. 바로 오븐 앞에 본인 속옷이며 옷이며 큰형님이 계시는데도 그냥 저희 집에 오셔서는 샤워하고 제 속옷을 빌려가서 입고 급기야 오후 3시여서 점심도 먹었고 저녁 먹으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밥 좀 차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된장찌개에 집에 있던 반찬들을 내어드렸는데요. 글쎄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형님께 뭐라 제 욕을 한바탕 하셨었는지 형님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는 동서 오늘 어머님하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별일 없이 샤워하고 밥까지 잘 드시고 가셨다 하니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 시어머님이 집에 오자마자 형님을 불러서 앉혀서는 제 유혹을 한 바가지를 하면서 제가 고기 한 점 꺼내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주 질색팔색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집에 고기가 있어야 뭘 구워주던지 썰어주던지 하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샤워를 하고 밥까지 내달라고 하니 제 딴에는 급하게 있는 재료들로 된장찌개까지 끓여내서 밥을 차려드렸는데 고기 하나 없다는 이유로 뒷담화라니 그것도 제 앞에서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형님한테 가서 쫄래 정말 기분 더럽고 치사해 죽겠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분명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하셨던 양반인데 이거 참 애 셋 낳고 결혼까지 한 마당에 시어머니한테서 학교 다닐 적에도 당해본 적 없는 이간질을 당해보니 형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며 역정을 내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열불이 나고 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줄곧 저희 집을 무슨 노인정 들리는 것 마냥 소리 소문 없이 집 앞에 와서 노크를 하며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는 별 할 일도 없는데 TV를 줄곧 보시거나 냉장고를 열어 살림살이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후엔 꼭 자기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려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요리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꼭 시어머니 밥을 언제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른다는 강박에 자연스레 냉장고를 꽉꽉 채워두며 살게 될 수밖에 없었고 형님께 전화를 들은 이후로는 늘 빼먹지 않고 고기를 종류별로 꺼내다 구워드리거나 조리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온 지가 벌써 7년째인데 저는 7년 내내 무슨 국밥집 사장 혹은 주막의 주모가 되어버린 마냥 오다 가다 들리시는 시어머니께 밥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닐 때마다 찾아와 밥 타령을 하니 제가 늘 식사를 한 끼 더 차려서는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고맙단 말 한 번 없이 매번 반찬 투정을 하면서 형님께 고자질을 하셨고요. 제가 처음에 한 번 된 후부터 고기를 꾸준히 내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놓은 고기를 자기한테 줬다면서
그걸 형님 앞에 가서 막 또 고자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안 먹고 남겨놓은 안 좋은 부위를 시어머니한테 주고 쓰레기 버리듯 해치우려 했다고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김치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진득하게 김치찜을 끓여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고기를 원하시니까 돼지고기를 넣은 찜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맛나게 침까지 흘려가며 잡숴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형님하고 아주버님 계신 앞에서 지 엄마 김치 해줬다는 티를 팍팍 내는 바람에 내년엔 나도 이 나이에 며느리를 위해서 허리 부셔져라 김치 탐구해야겠다 하며 거의 울기 직전으로 혼자 속상해하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맛있다고 밥 한 공기까지 더 리필을 하신 양반이 갑자기 김장 타령을 해대며 제가 자신에게 눈치를 줬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바람에 아주버님은 저를 오해해서 출근길에 제게 따로 전화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재수씨한테 매번 눈치만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우리 엄마 부르지 말라고 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전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초대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밥 해드린다고 매번 눈치를 보면 봤지 시어머니랑 단 한 번도 저의 눈치를 보신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밥만 잘 먹었는데 저는 이 소리를 끝까지 아주버님께 해보지 못한 채 어먼 저희 남편한테 울고 불며 시어머니 이상하다고 거하게 화를 냈고요. 그 바람에 애먼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며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 지역에 제대로 터지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거의 형님네 집에서 꼼짝달싹도 못한 채로 지내셨어요. 거의 몇 달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고 대신 전화로 여러 번 근황을 물어오긴 하셨으나 어머님 밥을 한 끼 더 차리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찌나 마음 편하고 또 반갑던지요. 오면 또 언제 어디서 혼자 감정이 상하셔서는 형님네로 돌아가 제 뒷담화를 까실지 모르는 분이셔서 제가 늘 사소한 언행 하나에도 눈치를 보고 음식 하나에도 웬만하면 친정 얘기는 일절 밖에 꺼내지 않은 채 지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없이 그 시간에 낮잠도 잘 수 있는 짬이 생겨버렸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로부터의 모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필 여기저기 지금 대형 확진자들이 터져나오고 있던 와중에 말입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형님이 잠깐 친정에 갔다면서 집에 혼자만 있어서 심심해서 왔다가 막 조아라 집에 들어오시는데 아휴 그게 또 그렇게 보니 외로운 노인네 같아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께 마침 집에 있던 소고기를 구워드렸어요. 저희 남동생이 보내준 거였는데 혹시나 싶어 친정 얘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어제 마침 산 거라며 이것저것 막 반찬까지 꺼내드려 밥상을 차렸고 그 후에 어머님은 TV까지 소파 위에 누워보시다가 진득하게 낮잠도 주무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다시금 시어머니의 저희 집을 향한 의문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땐 막 어디서 술을 사오셔서는 제가 차려드린 밥상에 술까지 드셨고 저희 아이들이 다 있는 와중에 술에 완전히 떡이 되셔서는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쪽 요즘은 술맛이 땡긴다며 자꾸만 술을 사오더니 급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미리 술을 사놓지 않았다며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술타령까지 하셨었답니다. 그 바람에 전 집에 애가 셋이나 있는데 할머니 되는 분이 술이 떡이 되는 모습을 다 보이는 시어머니 비율을 맞추느라 술을 골라 사다 놨고 점점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잦아지던 어느 날 형님께 또 전화가 왔는데요. 글쎄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셔서는 제가 막 자신한테 술을 권한다며 술 없이는 냉장고 안에 있던 소고기도 못 먹게 해서 내가 이 나이에 고기 먹고 싶다는 이유로 술을 들이켰다며 제가 강요를 했다고 막 또 고자질을 하신 겁니다. 그 바람에 아주버님은 옆에서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화를 내려는 걸 중간에서 형님의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고 저한테 먼저 따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며 계속 우리 집에 요 며칠 와서는 술을 사가지고 와서 드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먼저 구비를 안 해놨다고 화를 냈다며 말씀을 드리니 형님은 또 형님대로 말이 완전히 다르니까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셨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한번 제대로 모셔보려다가 얘만 오해만 사고
급기야 제가 완전히 쓰레기 같은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절 믿던 형님조차 시어머니랑 말이 너무 다르다며 이 노인이 굳이 며느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올 이유가 뭐가 있냐며 자기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데 전 저대로 미쳐 돌아버리겠고 말이죠. 그 와중에 다음날 다시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술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한켠에 핸드폰 녹음까지 준비해놓고서는 시어머니랑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절대로 술은 안 된다고 하자 며느리 주제에 늘 지멋대로라면서 시엄마가 술 한잔 하라는 것조차 이러쿵 저러쿵 한다며 막 욕을 하시더니 급기야 술 내놓으라고 막 냉장고를 뒤지면서 찾다가 소주 한 병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뭐라도 먹게 밥이라도 차려내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다 또 형님네 가서 고자질 하실 게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어머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제가 만만해서 이 집에서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만만한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어머님이 술을 마셔놓고 형님한테 가서 이상한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안 되죠. 하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이내 니네 둘이 내 얘기하고 다니니? 하며 술잔을 펑 놓더니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하며 들고 있던 그 술잔을 저한테 그냥 예고도 없이 던져버리셨어요. 제 이마는 그 잔에 부딪혀 좀 따끔거리고 잔은 바닥에 떨어져 깨져있고 당황해서 어머님을 쳐다보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만한 년인 줄 알고 왔더니만 이거 완전 뒤에서 지 형님이랑 내욕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며 큰애는 같이 살아주기라도 하는데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새 키워 사는 주제에 자기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팔자 늘어지는 꼴을 절대 안 보고 살 거라며 저한테 제가 아무것도 고생하는 거 없이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자꾸만 저희 집에 오고 밥 해달라 하고 술 달라 하고 낮잠 자고 잔소리 해대시면서 야금야금 제 속을 갉아먹으셨던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말이죠. 며느리가 그냥 집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성에 안 차셨던 것이었죠. 아휴, 이마는 지끈거리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불안해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다가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애 셋을 키우는 주부한테 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놀고 먹고 할 거 없는 백수년이라 짓거리는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어요. 녹음을 그만하고 부엌 서랍에서 땅콩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시어머니가 하도 술을 찾으시니 중간중간 안주용으로 음식이 떨어질까봐 또 노심초사하며 시장에서 사놓은 대용량 땅콩이었는데요. 원래는 구운을 식힌 후 드려야 했지만 굽고 말고 더 이상의 노동이 불필요했던지라 시어머니 면상에다가 국주걱으로 땅콩을 퍼서는 확 그 알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푸드득 하면 사방으로 떨어지는 땅콩에 맞아 얼굴을 가리기 바쁘던 시어머니는 더 지랄을 떨고 싶은데 땅콩에 살이 따가워 그건 힘들었던지 막 소주병 하나는 끝까지 챙겨들고 집을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 소주병 하나가 아깝다며 시어머니 손에서 병을 뺏어준 뒤에 그냥 봉지 하나를 어깨에 이고 와장창창 시어머니한테 퍼버버렸습니다. 그걸 한두 알 맞아야 안 아프지. 굽지도 않은 딱딱한 땅콩을 폭포마냥 쏟아지는 거 막지도 못하고 다 맞으면 정말 따갑거든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도 집을 나서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남은 땅콩까지 모조리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문을 열고는 꺼지라는 한 소리를 해드리고 제 손으로 직접 밀쳐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땅콩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치워냈고 시장에서는 새 땅콩 봉지로 새로 구비를 해놨어요. 안 봐도 시어머니가 땅콩으로 쳐맞았던 소리를 또 하고 다니실 게 뻔하니까 시어머니 말이 모두 거짓이란 거 보이기 위해 우리 집엔 땅콩이 새 걸로 그대로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한 저의 방책이었죠. 그날 시어머니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형님께도 단체방을 통해 전해드리며 이렇게 간사하고 저를 폄하하려는 시어머니는 저는 더는 못 모십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오게 하지 마시던가 아님 제가 제 남편과 이혼을 하던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적어보냈고 남편은 이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며 제 편을 들어주며 전화가 와서는
당신 고생했다며 막 토닥여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한테 땅콩 퍼부으며 제 마음의 복수극을 펼치긴 했었으나 남편 앞에서는 가엾은 여인인 척을 해주면서 불쌍한 티를 냈고, 제가 힘들어하자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께 전화하고 형님 아주버님께도 전화를 해서는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며 그간 와이프가 힘들었다고 몇 번 하소연을 했다던데 왜 그걸 다 무시하고 안 믿어줬냐며 노발대발 아주 지랄을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를 잠시 오해한 형님도 아주버님도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다시는 시어머니께 동선에 가지 말라 하겠다며 주의를 준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을 털끝도 안 믿으셨는지 그날 밤 형님네 부부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속 터진다고 또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도 네네 라고 하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약올림의 얘기를 듣지도 않다가 엄마 말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집에 땅콩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거짓말 그만하라고 시어머니한테 화까지 냈었답니다. 그 바람에 며느리한테 땅콩으로 쳐맞았단 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왜 안 믿냐며 수화기 너머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기던 와중에 아들로부터 전화도 끊겼고 끝내 분통 터졌는지 알아 누우셨나봐요. 형님께 들어보니 방에서 머리끈 쥐어싸매고 나오지도 않고 계신다며 그 와중에 저한테 또 당할까봐 무서운지 직접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장깨불에서 시어머니 제대로 골탕 먹이고 복수까지 내 손으로 완벽하게 해냈던 후기였습니다. 아직도 땅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속이 뻥 뚫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땅콩을 보면 치우라고 하시나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